사랑은 행동해야 하고 행동이 곧 봉사다.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온 ABN 아름방송. 아름방송은 성남시 복지기관 4곳과 연계해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고 지역사회 발전을 돕기 위해 꾸준히 힘써왔는데요. 첫 번째, 도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 아름방송 포이부스 단원들의 봉사활동. 한 끼 식사 챙기기도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식당 해찬솔에서 점심 준비와 배식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여기 오니까 좀 표정들이 너무 밝아서 또한 추운 겨울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김장 봉사도 이어졌는데요. 정성으로 완성된 200포기의 김장과 쌀을 싣고 어르신 댁을 찾아 직접 배달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뜻밖의 선물에 반가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어르신들, 사랑으로 가슴까지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세상에 불을 밝히는 아름방송 봉사단의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성남시 수정구 금광동. 고즈넉한 풍경이 머무는 이곳이 바로 오늘 봉사활동을 펼칠 소망재활원인데요. 소망재활원은 양친사회복지회에서 운영, 1984년 설립된 장애인 보금자리입니다. 그 양친회에서 무료 의료 사업을 좀 해보자 해서 이제 전국의 뭐 나병 환자들이라든가 좀 오갈 곳 없는 환자들이 성남으로 많이 오셨고, 그때 당시 성남은 허허벌판이어서 그 부지를 서울에서 가까운 곳으로 구한다고 구한 곳이 성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병원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시설이 없다 해서 이제 84년도에 바로 병원 옆에 이 장애인 시설인 소망재활원을 이제 설립하게 되신 거죠. 장애를 가진 분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사를 위해 제일 먼저 도착하신 분은 따뜻한 미소가 매력적인 유승봉 씨네요. 이에 질세라 서둘러 등장한 홍록희 씨. 안타깝게도 1등은 놓치셨습니다. 아름방송 봉사단의 대장 정동환 단장님까지 도착하셨으니 이제 오늘 봉사할 시설 좀 둘러볼까요? 이곳은 소망재활원 1층인데요. 중증 장애인들의 생활 공간으로 신체의 장애가 더 큰 불편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돌보는 공간입니다. 소망재활원 2층은 경도의 지적장애나 인지장애를 가진 분들의 직업재활, 자립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인데요. 바깥 외출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물리치료 등의 의료 혜택을 지원합니다. 365일 이용 가능한 쉼터와 생활방도 마련돼 있는데요. 휴식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네요. 이용인분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이용인분들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제 비타민 스쿨이라고 이용인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미술활동, 원예치료, 음악활동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직업재활 프로그램으로 핸드페인팅 도자기라든지 커피 바리스타 과정, 그리고 천사들의 하모니라는 반벨 연주팀을 같이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해드리라고. 이제 간단히 봉사교육을 받아볼까요? 소망재활원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소망재활원은 37년 된 장애인, 그것도 중증 장애인 24시간 생활하는 생활시설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밥 먹고, 이곳에서 잠자고, 이곳에서 학교 갈 일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학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곳에서 늙어가세요. 네. 그래서 이 시설은 우리 이용 장애인들에게는 집이에요. 저기 나오신 세 분들 있죠. 네. 오늘따라 되게 이쁘시거든요. 사실 워낙에 텔레비전 보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예, 텔레비전에 나오시는 분들이 오신다고 하시니까 이제 하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아주 예쁘게 단장을 하고 예뻐요. 내려오셨어요. 네. 꽃단장을 한 소망재활원 원생들도 아름방송 봉사단을 도와 오늘 하루 일손을 거들기로 했는데요.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저희 시설에서 봉사해 주시기에 돼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요. 하시면서 혹시 어려운 일 요청하시게 되면은 말씀 주시면 저희가 가서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왕 말씀하신 김에 뭐 여기 방송국 뭐 만드신다고요? 아, 네. 저희가 올해부터 우리 소망재활원에 자체 방송국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ABN에서 이제 모니터를 되게 큰 거를 이제 후원을 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 이용인들도 참여를 해서 촬영을 하시기로 할 것이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나 아니면 우리 이용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직업 체험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봉사자들하고 피크닉을 갔다 왔다라든가 이런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다 촬영해서 저희 소망 방송국에서 내보내 줄 거예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하는 자체 방송국이 아닌가 싶어요. 소망재활원 원생들이 직접 취재와 촬영, 편집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열정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우리 이용인들 자체가 모니터를 보는 걸 좋아하세요. 네, 거기에 본인들이 얼굴이 나오거나 본인들이 평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어쨌든 인지적으로도 자극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용인들이 좀 더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인지적 자극을 주는 차원에서 방송국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 네,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와주시면 좋은 감사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출이 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 있는 원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거 같아요. 엄청나게 자기들만의 TV. 장애인은 할 수 없다는 편견을 깨고 더 큰 세상으로 도약하는 소망재활원 원생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봉사 또한 같은 눈높이에서 진행합니다. 오늘 봉사활동하실 때 간단하게 지켜주셔야 될 티켓 정도 소개해드리고 저희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으로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불편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좀 작고 안경을 쓴 사람이 있고 안 쓴 사람이 있듯이 그냥 개개인의 특성이 조금 다르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장애 유형이 총 15가지가 되는데 저희 재활원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발달장애나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적장애인 분들은 특수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계속 발달해 나가고 상호작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교육받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주의사항은 이 정도까지고요. 저희가 오늘 일정은 오전에 점심 식사 준비. 저희가 70인 시설인데 70인의 직원까지 하면 한 회 식사가 100인분이에요. 그걸 조리원 2분이서 다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뉴도 어느 정도 한정이 있을 수 있고 한데 오늘 봉사자분들이 오신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먹고 싶었는데 손이 많이 가서 못했던 음식을 좀 준비했어요. 토막이라든지 뭐 설렁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같이 가셔서 손질하는 것들 조금 도와주시고 한 11시 반쯤부터 저희가 배식을 시작해요. 그러면 저희가 1층은 취중증 와상장애인 분들이라 그래서 완전히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 17분이 1층에 생활하세요. 거기 계신 분들 점심 식사 지원 한 3분 정도 도와주시고요. 2층은 여자 생활 공간, 3층은 남자 생활 공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남자 생활 공간은 저희가 지적장애 돌발 행동들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여자 방에 계신 분들 한 2분 정도 식사 지원 해주시는 거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지하에 내려와서 식사하시는 분들 식사 배식하는 거랑 같이 식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에 차 한잔 드시고 좀 쉬셨다가 오후에는 저희 원내 청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저희 이제 봉사활동 진행하러 갈까요?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준비를 돕기 위해 찾은 구내 식당. 무려 1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앞치마를 매는 손길은 바빠지고 소망재활원 원생도 일손을 한몫 거들고 터키 아가씨 이름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청결을 위해 위생장갑 착용도 필수인데요. 오래지만 하나 없는데 그렇죠. 위생장갑이 없다는 말에 친절한 정균 씨가 선뜻 본인 장갑을 벗어주네요. 오늘 준비할 메뉴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인데요.
부족한 일손 때문에 식단에 올리지 못했던 무쌈마리와 짭조름한 양념 꼬막 그리고 진한 설렁탕이 오늘의 메뉴입니다. 맛과 영양 모두를 생각한 건강한 식단인데요. 장애인 가족들의 입맛까지 고려해 모두가 좋아하는 식단으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10만 원 가지고 장 보던 게 지금은 20만 원 정도 들 정도로 배로 이렇게 들고 있는데 식비는 그대로 고정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매우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 이용인들을 위해서 우리 후원금도 많이 사용을 해서 좀 더 풍성한 식단을 짜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어요. 네. 소망 제어런 인기 메뉴인 무쌈마리. 그동안 자주 먹지 못해 아쉬웠다는데요. 두 팔을 걷어붙인 봉사단 덕분에 마련된 특식입니다. 오늘 요리가 요거 무쌈말이에요. 네, 가정집에서 많이 하는데 여기 단체 급식소에서 많이 안 하잖아요. 선생님들 많이 오신다 그래서 일부러 요거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채 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채 썰어서 마를 거니까 우선 채를 먼저 썰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샘플 해놨으니까 보시고 요 크기로 간격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양사에게 배운 대로 파프리카를 썰어보는데요. 서툰 칼질이지만 곁눈질을 해가며 열심히 모양을 내봅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될까요? 늦둥이 아빠 홍록기 씨도 울퉁불퉁 파프리카를 어떻게 썰어야 할지 궁리를 해보는데요. 옆에 계신 봉사자는 주부라 그런지 익숙하게 채 썰기를 하시네요. 홍록기 씨도 칼질에 나서는데 실력이 어떤지 볼까요? 오, 꽤 능숙하게 잘하시네요. 칼질 잘하시네요. 아니 근데 이게 장갑을 끼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아. 네네. 여기 길이가 길어가지고. 야, 근데 파프리카가 사이즈가 되게 애매하네. 그지? 채를 썰기에는. 자투리 없이 썰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하는 거랍니다. 이제 애기 놓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만나지 않았어, 여기? 저희 애가 지금 29개월이거든요. 와, 근데 그때가- 말하면 더 예뻐요. 진짜. 네, 진짜 앞으로 더 예뻐지실 거예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 예쁨이 말할 수 없어요. 꽉 찬 나이에 늦둥이 아들을 얻은 홍록기 씨. 주거니 받거니 육아 이야기로 꽃을 피우다 보니 힘들 새도 없이 재료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됩니다. 손 조심하세요. 한편 양념 꼬막 준비는 잘 돼가는지 볼까요? 자, 꼬막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 우선으로 해서 반은 썰어서 일반식에 이쪽으로 넣으실 거고요. 이거 완전히 깐 거는 저희가 다진식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질 거라서 완전하게 까서 여기 한 반 틈만 해주시고 여기는 하나 다 까주시고. 꼬막 하나를 하나를 손으로 일일이 까야 하기 때문에 은근히 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 먹는 건 순식간인데 음식을 준비하는 건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소망 제어런 친구들도 열심히 일손을 도우니 봉사자들도 덩달아 힘이 나는데요. 오늘따라 고개를 푹 숙인 김종균 씨. 입을 꽉 담은 꼬막과 씨름 중이시네요. 소망 제어런 원생도 입을 열지 않는 꼬막과 전쟁 중인데요. 안 까지는 거 이렇게 입 다물고 있는 거 있잖아요. 뒤를 돌려서 영양사 선생님이 하는 걸 보니 순식간에 뚝딱 꼬막이 참 쉽게 까지는데요. 내 손에 든 꼬막은 왜 이렇게 속을 썩일까요? 한편 김경화 아나운서는 껌딱지 딸 덕분에 일하랴 딸 챙기랴 정신이 없는데요. 주방일에 서툰 딸에게 틈틈이 코치도 해가며 센스 만점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마 따라 봉사도 오고 정말 기특해요. 저도 얘랑 같이 하는 거는 거의 처음이라 맨날 데려다만 주고. 엄마에게 배우는 봉사의 기쁨. 훗날 어른이 돼서도 좋은 기억으로 추억될 것 같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꼬막이 하나둘 채워지는 이때 무쌈마리 팀 재료 준비는 어떻게 돼가나요? 어느새 채 썰기가 모두 끝난 속재료. 알록달록 예쁜 재료들을 무쌈에 돌돌 말아
먹기 좋게 준비하면 되는데요. 하나하나 빠짐없이 속재료를 올리는 정동한 단장. 세심한 손끝에서 탄생한 정동환표 무쌈마리의 모습은? 와,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네요. 음식 준비가 한창인 이때 떨어진 특별 주문. 혹시 이렇게 다져주실 수 있나요? 네네, 제가 할게요. 네네. 거기서 네. 전체를 다 다져서 주면은 소스에 그냥 풀어 먹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야채가 다 믹스되게. 인지는 있으신데 본인 씹지 못하세요. 혹시나 식사하시다가 사고가 나지 않을까 흡입성 그 기도 폐쇄가 올 수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일반식이 아닌 다진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증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음식물 씹기가 힘들기 때문에 소화가 용이하도록 음식을 잘게 다져 배식해야 하는데요. 작은 부주의도 저작 운동이 힘든 원생들에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나 약간 조금씩 전문가가 되어 있는 것 같아. 다지는 거. 그새 자화자찬이 늘어난 홍록기 씨. 이 정도면 다지기 장인으로 인정합니다. 한편 오늘 제일 바쁜 분 바로 정동환 단장인데요. 무쌈마리 준비를 마치고 설렁탕 준비에 뛰어들었습니다. 설렁탕에 얹을 고명은 이미 준비 완료. 쫄깃하게 삶아낸 소면과 고기, 지단, 송송 썬 파를 그릇에 담아 육수만 부으면 바로 배식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데요. 터키 아가씨 이름과 손발이 척척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2인조입니다. 터키에도 이런 설렁탕 같은 음식이 있나? 이런 거는 없어요. 이런 탕이 없어? 네. 여기다가 이제 밥 말아가지고 국물에다 밥 말아서 먹는 거야. 설렁탕 안 먹어봤어 우리나라에서? 먹어봤어요. 먹어봤어? 맛있어요. 아, 맛있어? 좋아요. 어. 네. 터키인 입맛에도 안성맞춤인 설렁탕.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는 만큼 소망 제어른 친구들도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습니다.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응? 열심히 하셔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손이 딸려 나는. 맛있는 점심을 기다리는 원생들을 생각하니 정동환 단장의 손놀림도 절로 빨라졌나 봅니다. 일사천리로 설렁탕이 준비되고 어느새 설렁탕 그릇을 채워가는데요. 다른 반찬 준비도 끝나가는지 궁금해집니다. 그 사이 꼬막도 준비를 마치고 무쌈마리도 배식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설렁탕하고 꼬막하고 무쌈마리하고 뭐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무쌈마리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무쌈마리가 제일 맛있을 것 같다는 원생의 대답에 아빠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점심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이제 준비된 설렁탕 고명에 따끈한 육수를 부어 배식을 하면 되는데요. 배식은 김경아 아나운서 모녀가 맡았습니다. 아, 딸이에요? 네. 왜 이렇게 큰 딸이에요? 제가 올라가니까 자기도 오고 싶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워낙 동안이라서 그런가 봐. 보는 사람까지 흐뭇하게 만드는 비주얼 모녀입니다. 선아, 이거 해볼래, 너가? 엄마의 지도 아래 김경화 모녀가 맡은 설렁탕도 원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의 점심 메뉴, 아름방송 봉사단의 정성이 가득 담긴 반찬에 저작 활동을 하지 않는 원생들을 위한 다진 음식까지 소망 제어른 친구들을 배려한 식단입니다. 오늘 점심 준비를 도운 원생이 양껏 음식을 푸는데요. 많이 배고팠나 봐요. 다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국거 먹어. 맛있죠? 아, 나 좀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많이 먹으세요? 아니, 지훈 씨가 나 조금 먹으라네. 오가는 농담 속에 오늘 밥맛은 더 꿀맛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식사도 안 하고 따로 음식을 담는 직원. 거동이 불편한 원생들을 위해 챙기는 거라고 합니다. 1층 초롱꽃방은 누워서 생활하시는 장애인분들이신데 저희 국장님이 안내해 주실 거예요. 남자 선생님하고 같이 1층으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층 따라서 올라가시면 돼요.
거동이 불편한 원생들에게 직접 배식을 하기 위해 1층으로 이동하는데요. 매일 이렇게 직원분들이 일일이 배식과 식사 보조를 한다고 합니다. 김경화 씨도 여자 원생들에게 배식을 하기 위해 2층으로 향하는데요. 중증 와상장애를 가진 분들이 생활하는 소망재활원 1층. 대부분을 누워서 생활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무실을 옆에 두고 집중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편하게 먹도록 준비한 다진 음식.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여자 봉사자들도 몸이 불편한 원생들의 식사를 보조하기 위해 속속 2층 생활실로 모이는데요. 이곳은 경도의 장애를 가진 여자 원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고팠을 원생들을 위해 얼른 배식을 하는 김경화 아나운서. 이분들은 간단한 일상활동과 함께 앉아서 식사가 가능한 분들인데요. 숟가락질이 힘들어 식사 보조가 필요한 분도 계시지만 혼자 힘으로 밥을 잘 먹는 분도 계십니다. 우선은 한 번은 배식이 끝났으니 이제 식사 보조로 나설 차례인데요. 저희 김혜자 씨는 오늘은 650불 정도 되셨어요. 근데 많으신데 음식에 대한 호불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살짝 했을 때 입을 크게 벌리시면 만족이신 거예요. 여기 입을 딱 안 벌리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드시기 싫으신 거예요. 냄새도 예, 본인이 이제 발산하셔가지고 이렇게 입을 잘 벌리실 때는 이 반찬이 맛있다라고 느끼시는 거라서. 근데 열심히 보지도 않는데 되게 빨리 하시네요. 이 후각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름 씨도 식사 도우미로 나섰습니다. 이미 턱받이도 하고 밥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린 소망재활원 원생. 식사 보조는 처음이라 긴장되는 마음이지만 배고팠을 원생을 더 기다리게 할 순 없는데요. 체하지 않도록 국물부터 조심스레 먹여줍니다. 이분은 다 드시면 입 벌리시거든요. 천천히 속도 맞춰서 하나씩 반찬이랑 밥이랑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 번 입안에 음식 있을 때는 안 벌리셔서요. 밥하고 반찬 조금하고 같이 주시면 먹기 더 좋을 것 같아요. 배운 대로 밥과 반찬을 한 숟갈에 담아 야무지게 먹여주는데요. 봉사단이 만든 반찬이 다행히 입에 잘 맞는 듯하네요. 싫은 내색 없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입니다. 식사 같이 하실게요. 이름은 김혜자 씨예요. 네네. 너무 높아. 조금만 낮춰줘. 엄마가 이렇게 다리를 여기다 댈게.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면 좀 괜찮겠지? 김경화 아나운서도 딸과 함께 식사 보조에 나섰는데요. 수저를 들자 입을 크게 벌리는 김혜자 씨. 엄청 잘 드시네.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식사 준비의 피곤함도 눈 녹듯 사라집니다. 씹어 드셔. 씹어 드셔야 되는데. 씹어 드세요. 꼭꼭꼭꼭. 김경화 아나운서의 말에 환한 미소로 답하는 김혜자 씨. 아기 새처럼 잘 받아먹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까지 따뜻해지는데요. 봉사의 기쁨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세상 모든 시름이 날아가는 듯합니다. 국수 드십시다. 국수랑 지단. 김경화 씨 딸까지 식사를 도우니 밥이 더 꿀맛이겠죠? 너무 잘 드세요, 지금. 칭찬을 들으니 입이 더 크게 벌어집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느새 식판을 거의 비운 김혜자 씨. 김경화 아나운서와 눈 맞춤도 해가며 식사를 하는데요. 이제 슬슬 배가 부른지 샐러드를 권해보지만 더는 안 드시네요. 맛있게 식사를 끝낸 김혜자 씨 입가를 김경화 씨 딸이 닦아주는데요. 너무 착하네요. 엄마 옆에 꼭 붙어 식사 보조하느라 고생했어요. 칭찬합니다. 반면 이름 씨는 아직 밥이 많이 남은 상황. 골고루 반찬을 먹이느라 애를 쓰고 있네요. 이런 이름의 정성이 느껴졌는지 고분고분 얌전하게 밥을 받아 먹는데요. 제가 한국 음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불고기예요. 심심하지 않도록 드런드런 말동무도 해가며 도우미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네요.
눈 깜짝할 새 식판이 비워지고 반찬도 골고루 다 드셨네요. 마지막 한 숟갈까지 마음을 다해 먹여줍니다. 다 드셨네요. 잘하셨어요. 오늘 맛있게 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Bless you, bless you.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 시각 남자팀은 누워서 생활하는 분들의 보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생들이 굳은 몸을 일으키는 동안 대기 중인데요. 네, 저희 여기 이 방에는 저희 중증 와상 장애인분들 16분이 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선생님들이 다 식사 지도를 좀 해주셔야 되고 저희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고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식사 지도 해주시면 됩니다. 반찬을 많이 안 먹어서 이만큼씩 같이 이렇게 퍼줘요. 이 친구들은 섭식이 잘 안 돼서 가져서 주는 거예요. 그냥 삼키기 때문에 저작을 안 해서. 만 먹여주시고. 잘게 다진 음식이지만 장애가 심한 분들이기 때문에 식사 보조에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이거 식사할 때 먹어야 되거든요. 같이 영양제를 하는 거예요.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든 분들이지만 앉아서 식사하는 게 음식물 소화를 돕기 때문에 식사만큼은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요. 차례대로 원생들에게 식사를 배식하고 기다리는 분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는데요. 먼저 눈인사로 친근함을 표시하는 유승봉 씨. 식사 전 턱받이도 잘 둘러주는데요. 비록 몸은 불편해도 의사표현 하나는 확실한데요. 본인이 숟가락질을 하겠다는 뜻 같죠? 그 말을 알아듣고 자리를 피해주는 유승봉 씨. 연륜이 여기서 나오네요. 중증 와상장애인 보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봉사자의 식사 보조를 받지 않고 오직 직원들이 전담해 돌본다고 하는데요. 넣어서 약간 위로 이렇게 올리듯이 해주시면 네네 굉장히 좋아요. 오늘은 특별히 아름방송 봉사단의 경력을 믿고 중증 와상장애인의 식사 보조를 맡겨주셨습니다. 직원이 아닌 봉사자의 손길이 낯설기도 할 텐데요. 알겠어요. 따뜻한 목소리 덕분일까요? 봉사자와 템포를 맞춰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유승봉 씨는 누워 계신 분의 식사 보조를 맡았는데요. 오늘 식욕이 좋은지 맛있게 잘 드시는 모습에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새끼 드세요? 네네, 새끼 이렇게 드시고요. 밤에 주무실 때 우유 한 잔 더 먹고 그러고. 그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네네네,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하세요. 하루 삼시세끼 일일이 식사 보조를 한다는 말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는데요. 비록 짧은 하루지만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식사 보조를 해봅니다. 서로 다른 불편함을 가진 분들이기에 각자 방식대로 식사를 하시는데요. 조심스레 천천히 먹여드리는 김정균 씨. 이렇게 살이 들리는 일도 많기 때문에 원생의 상태를 살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물을 잘 섭취를 안 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걸쭉하게 만드는 걸 타서 밥 한 번 주고 이제 약간 속이듯이 밥은 잘 드시는데 이 물은 안 쓰니까 밥 한 번 드시고 10일 동안 이렇게 얼른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안 드시려고 입을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안 먹어도요. 이렇게 기동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면 등창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이제 체위 변경을 해요.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간호 선생님이 이 방에 상주하시고. 든든하게 식사를 마치고 힘이 펄펄 나는지 팔씨름 한 판이 펼쳐지는데요. 어찌나 힘이 세신지 김종균 씨가 꼼짝을 못 하시네요. 와, 야 이겼어. 누굴까? 안녕하세요. 반가운 인사를 건네는 유승봉 씨.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이 반갑기는 원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서로 따뜻한 온기를 나눠봅니다. 노래.
신체의 장애로 외출이 힘든 원생들에게 오랜만에 보는 봉사자들은 내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인데요. 서로 마음을 나눈 오늘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그분들이 좀 더 행복하게 웃으시고 오셨던 자원봉사자분들이나 후원자분들이 아, 이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 많구나, 이렇게 잘 생활하시는 게 너무 보기 좋네요라고 이야기하실 때 저는 그게 조금 더 보람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스한 온기로 가득했던 식사 봉사가 모두 끝나고 지하 식당에서는 의자와 테이블을 나르느라 분주한데요. 오늘 힘 제대로 쓰는 정동환 단장님. 그런데 대체 이 의자와 테이블을 왜 다 복도로 빼내는 건가요? 아무 식당이니까요. 식당에서 위생적인 면도 그렇고 많이 바닥에 흘리고 밟고 다니면 음식물 같은 게 딱 붙어 있고 달라붙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한 번씩, 매일은 자주는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늘이 바로 식당 대청소 날이군요. 여자라고 손 놓고 있을 수 없겠죠? 모두 힘을 합쳐 바닥 대청소를 위해 테이블을 옮기는데요. 함께 일손을 도우니 금세 텅 빈 식당. 이제 바닥 청소를 해야 하는데요. 그 전에 장화는 필수. 물 청소와 왁스칠을 해야 하니 모두 장화로 갈아 신습니다. 남자분들은 파란색 신으면 되고 여자분들이 흰색 하시면 돼요. 그래요? 250이다 이게. 있어요? 하얀 게 250이고. 발 사이즈에 맞는 장화 찾는 것도 일이네요. 장화도 신었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 청소를 할 차례인데요. 청소에도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세제로 치대 닦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도 살짝 코팅을 한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먼저 쓸고 두 번에 이제 기계로 세제로 한번 바닥에 붙여주고 기계로 닦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닦아내면 이제 세제 찌꺼기도 남잖아요. 그거 닦아내고. 그럼 청소를 시작해 볼까요? 직원의 코치대로 먼저 대걸레를 물에 적셔 바닥 구석구석을 닦아주는데요. 청결이 중요한 식당인 만큼 원생들이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청소가 필수라고 합니다. 그동안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이제 세제로 묵은 때까지 말끔히 벗겨낼 차례인데요. 직원이 끌고 오는 이 물건의 정체. 찌든 때를 벗기는 자동 청소기입니다. 정동환 단장이 자동 청소기 운전을 맡았는데요. 먼저 작동 시범을 보이는 직원. 그다지 복잡해 보이진 않죠. 강력한 회전을 하며 움직이는 청소기. 이 녀석을 보니 오늘 청소 금방 끝낼 것 같은데요. 정동환 단장은 과연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생각보다 강한 청소기의 진동. 청소기 컨트롤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꽤 무거운 청소기. 운전을 잘하다가도 쾅 부딪히고 마는데요. 아이고, 이거 오늘 단장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졸지에 방향을 벗어난 자동 청소기. 오늘 요 녀석 때문에 망신살 제대로 뻗치게 생겼는데요. 묵은 때까지 싹 벗겨주니 성능은 만점인데 컨트롤이 쉽지 않아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동환 단장님은 어느새 땀범벅이 됐는데요. 우리 단장님 오늘 몸살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한마디씩 훈수를 두는데요. 내리면 왼쪽으로 가고 올리면 오른쪽 하고 그리고 앞으로 살짝 한 발짝 하고. 네. 빨리 해야 되니까 제가 할까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직원과의 바통 터치에 이제야 한숨 돌리게 생긴 정동환 단장. 능숙한 솜씨로 청소기를 운전하는데 한눈에 봐도 안정된 무빙. 괜히 직원이 아니네요. 바닥에 묵은 때가 일사천리로 제거되고 빠진 곳 없이 세제로 잘 닦였는지 구석구석을 살피는데요. 이제 바닥에 묻은 세제를 깨끗이 닦아낼 차례. 워낙 공간이 넓다 보니 걸레질은 끝이 없네요. 계속되는 걸레질 속에 체력은 점점 고갈되고 슬슬 걸레질을 멈추기 시작하는 터키 아가씨 이렘. 딱 걸렸어요, 이렘 씨. 일하죠. 지금은
여기 먼저 이 물을 빼야 제가 닦아요, 뒤에서. 그래서 빼시는 기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닦을게요. 농담이에요, 이름 씨. 좀 쉬어도 되는데 괜히 미안해지네요. 끝이 안 보이던 바닥 닦기 작업도 이제 마무리만 남은 상황. 이제 한 군데로 모아진 세제 물을 쓸어 담아 바닥의 물기를 없애면 되는데요. 뽀송뽀송 물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반복해 작업한 끝에 소망 제어런의 지하 식당이 반짝반짝 깨끗하게 변신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바닥 청소는 이것으로 끝이 아닌데요. 바닥 청소의 하이라이트죠. 왁스칠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저 선생님이 이거 뿌려주실 거예요. 왁스 선생님. 바닥에 왁스칠을 하면 때가 잘 묻지 않아 오랫동안 깨끗한 바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대걸레에 코팅 왁스를 묻혀 바닥 구석구석 빠짐없이 칠해주면 되는데요. 내 발자국 남지 않게. 자기 발자국 남지 않게 딱 해주시고. 배운 대로 뒷걸음질 치며 발자국이 남지 않도록 왁스칠을 하는데요. 두 어르신은 열심히 대걸레질을 하고 카메라팀은 열심히 촬영을 하느라 왁스칠한 곳을 그만 밟아버리고 마네요. 들어가면 안 돼. 혼구멍 나는 촬영팀, 걸음아 나 살려라 내빼는데요. 넓은 공간을 모두 왁스칠을 해야 하니 작업 시간도 꽤 걸립니다. 열심히 대걸레질을 한 끝에 어느새 왁스칠 작업도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바닥을 보니 정말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이제 왁스칠한 바닥을 약 30분간 자연 건조시키면 완벽하게 코팅이 완료되는데요. 왁스가 마르는 동안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순 없겠죠. 복도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해보는데요. 워낙 시설 관리를 잘해온 터라 청소할 거리가 많지는 않네요. 그래도 일손 하나라도 더 보태기 위해 구역을 나눠 물걸레질까지 해보는데요. 아무것도 없어. 진짜. 대박이야. 그래도 혹시 몰라서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박테리 같은 거. 닦아야 돼요. 맞습니다. 보기에 깨끗하다고 청소를 안 하면 안 되겠죠? 특히나 장애인분들은 명확한 의사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작은 질병을 크게 키울 수도 있다는데요. 그래서 시설 구석구석을 365일 청소하고 각별히 더 위생에 신경을 쓰고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청소와 소독을 마치고 왁스를 칠한 지 30분이 지났으니 식당 밖으로 빼낸 테이블과 의자를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을 차례인데요. 이렘도 의자를 번쩍 들어 정리를 해봅니다. 남자분들은 2인 1조로 테이블 옮기기에 나섰는데요. 원래 자리를 찾느라 분주하고 테이블마다 정해진 위치를 찾느라 우왕좌왕. 시설을 이용하는 원생들이 달라진 위치 때문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의 위치를 찾아 똑같이 대열하는데요. 또 특별한 지정석도 있다고 합니다. 테이블에 붙어있는 사진이 바로 지정석의 주인공. 이분이 유독 한 자리만 고집한다고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그 자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드실 때 제일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 자리가 고정이 되어 있는 사진까지도 혜택을 네. 주신 거네요. 어느새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구내식당. 정말 깔끔하네요. 마지막으로 맛이 있는 음식이 담길 배식통까지 제 위치를 찾으면 오늘의 봉사 일정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끝난 거예요? 네. 어떻게 끝났네? 너는 좀 더 하고 싶지? 그럼 더 하고 싶어. 좀 남아서. 아직 안 나왔어. 우리 먼저 갈 테니까 좀 남아 있어. 과장님은 미아리 고기 하세요. 알았어. 과장이 미아리 고기. 기분 좋은 웃음이 가득한 가운데 봉사단에게 전할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소망제어론 방송국 개국 소식입니다. 자체 방송반 운영을 기념하며 개국 축하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소망제어론에서 이번에 방송반을 개설했는데요. 소감 한 말씀 남겨주세요. 방송반이네. 방송이 쉽지가 않은데 일단은 파이팅 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볶음밥 먹으러 갈게요. 네. 다음 인터뷰 상대는 아름방송 봉사단 정동환 단장님. 안녕하세요. 소망제어론 방송반 이봉주입니다. 소망제어론에서 이번에 방송반을 개설했는데요. 소감 말씀 남겨주세요. 아, 누가 썼어요? 아, 저기 지금 보라색님 써버려져 있는데 써놨어요. 아, 이광주님이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광주님은 여기 뭐 소망 재활원 방송반에 뭐 하시는 거예요? 기자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축하합니다. 저 영광입니다. 이 소망 재활원에 방송반이 생겼다는데 네.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요. 그리고 저기 이광주 기자님 앞으로 진짜 좋은 기자로 성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방송 많이 만드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국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봉사단 모두 개국 축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해맑은 소망제어론 원생들의 모습을 보며 기쁨은 2배가 되고 부족함은 서로 채워주는 마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소망제어론 앞마당에도 오늘을 기념하는 소중한 선물이 도착했는데요.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이 물건의 정체. 여러분 눈치 채셨나요? 바로 ABN 아름방송에서 선물한 모니터인데요. 소망제어론 가족들을 위해 대형 모니터 2대를 기증해 주었습니다. 2대 중 1대는 식당에 설치했는데요. 커다란 모니터가 벽면을 꽉 채우네요. 이제 맛있게 식사하면서 TV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소망제어론 원생들 정말 좋겠어요. 다른 모니터 1대는 직원이 열심히 조립 중인데요. 이동이 편리하도록 바퀴를 달고 기사님과 함께 스탠드에 모니터를 설치합니다. 땀을 뻘뻘 흘린 끝에 완성된 스탠드형 TV. 이동이 참 편리한데요. 벽면에 설치하지 않고 스탠드형으로 조립해 옮기기 쉽도록 만든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실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카페 쪽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용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강당 한 구석에 자리 잡은 대형 모니터. 앞으로 이 모니터를 통해 소망제어론 방송국에서 만든 영상 또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나눔을 실천하며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아름방송 봉사단. 우리 이용인들 어떠신 것 같아요? 밝아서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너무 밝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표정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늘상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거는 그 거울이 바로 이용자들이기 때문에 이용자들 표정에서 여기 계신 분들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쓰시는가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저기 오늘 저기 식당 바닥이고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야 시설이 그래야 또 올바른 시설 같은 느낌이 드는 건데 그러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내 가족처럼 원생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대하는 소망제어론 직원들의 모습이 봉사단의 가슴 속에 큰 울림으로 남았는데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 가족인 거지. 내 가족이고 내 방 청소하듯이 이렇게 여기서 이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또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서로 이제 존중하고 그런 걸 우리가 느꼈어요. 그래서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더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렇게 지금 같지만 하신다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주셔서. 아, 저희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하셔서.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직원분이 웬 상자 하나를 들고 오는데요. 매주 수업해서 컵 사줬는데 감사한 분한테 땡큐라고 글씨 해서 선물 드리거든요. 매주 직업 재활 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되는 핸드페인팅 도자기 수업. 소망 재활원 원생들이 만든 100% 수공예 도자기인데요.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았네요. 감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작년 1년 동안 살았던 거 사진 넣어서 이용인들 사진 들어가 있거든요. 오, 달려. 다양한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원생들의 모습이 담긴 소중한 달력. 지난 1년간의 생활상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월별 행사를 넣어 만들어졌는데요. 사진 속 밝게 웃는 모습 하나하나 눈에 가득 담고 소중한 추억으로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여기 분들이 진짜 너무 열심히들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진짜 할 일이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시설이어서 저분들이 여기 수혜를 받는 저분들보다 우리가 더 감동에 참 기가 막히다. 내가 이런 시설에 있는 것 같다는 그 고마움을 느끼는 데서 하루 봉사를 했어요. 근데 봉사도 아니야. 내가 봉사를 받는 것 같아. 소망 재활원 그 이용인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짧은 시간으로 너무 죄송하고, 근데 오늘 느낀 건 뭔가 그 손님들이 오는 걸 되게 반기시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주 찾아와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머릿속으로 하고 갑니다. 모쪼록 저도 시간 되는 대로 자주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오늘은 3번째로 했는데요. 할 때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스토리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늘도 많이 행복했어요. 스토리가 많이 모였어요. 나는 뭐 이거 떠나서 내 마음이 편하고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형식적이 아니고 더 자주 그렇게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아주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 같아요. 작품 생활하다 보면 이제 이런 기회가 별로 없고 저희들은 또 그들한테 이 많은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다른 감동을 또 드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생색을 내거나 어떤 대가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나눔의 행복을 오롯이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